원주울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법사에 다시 뵙게 되네요. 어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물어보니까 대법원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균용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고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판단을 같이 해왔고 지금 바뀐 절차에 따라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구체적인 검증 대상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만 또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어쨌든 검찰을 이제 휴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거의 심판격인 법원에 대한 최고수장 인사검증하는 것이 현행법상 부득이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새 장관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나오고 했고 또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하여튼 여러 가지 난점 중에 하나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근데 지금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순서는 우선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 후보를 이제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그 검증을 하고 1차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는 거잖아요.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의견이나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플러스 후보자가 동일한 게 있을 테니까 동의한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1차적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는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죠?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계속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보면 대략 이런 카테고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직재산 신고 누락한 거, 또 부동산 보유의 문제점, 그다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는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 이해 충돌 문제.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 여부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이런 문제가 주로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거는 과거 발언에 문제성 있는 그런 발언들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여부에다가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따른 가부간 위법력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기능을 하게 되면 저희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말씀에 따르면 기초 자료만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 위법 판단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그렇게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쓰던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 공직재산 신고 누락 여부가 문제가 됐어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것 때문에. 근데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것이 그 비상장 주식이 제3자 완전히 다른 사람의 회사 주식이 아니고 본인 가족들의 회사 주식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배당을 좀 받았기 때문에 세금까지 낸 이런 사안이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공직재산에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역대 어느 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1차 자료 같은 경우 1차 자료 그것 1차 자료에 해당될 것 같고 그런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거 이게 자기가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잘못을 한 거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이거는 비상주식이 있는데 공직재산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요건 이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또 하나 이제 객관적인 자료 말씀드리면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럼 하셨다는 말씀이 되니까 책임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 과거 발언 많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그 기관이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인사정보 1담당관실,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 여기서 주로 수집을 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세금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경제 분야인 2담당관실에서 할 것 같고, 그거는 이게 그죠? 편의상 분류가 된 것이고요. 담당자를 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사회 분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일단 SNS나 과거 유튜브나 이런 발언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자의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구체적인 않다고 대상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이제 주요 인사 그 검증 대상이 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직자산 누락 여부, 뭐 증여세 탈루 여부,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부동산 소유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인사검증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사안이 어렵다.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했는데 기본적인 판단을 그러면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좀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게 최근 인사 관련돼 가지고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죠. 유형적으로 그죠? 문제되는 사항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저희는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객관적인 기계적인 자료 수집을 한 상태에서 넘기는 위원장님, 네.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하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한 취지는 판단 기능과 어떤 자료 수집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거 보고 저희 시스템화에서 사실 제가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일체 보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니까 어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제가 만약에 추천이라거나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작년 12월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정리하시죠.